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원솔의 오늘 모산이 새해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새해 목표 계획들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 요즘은 뭐 돈 모으기 이런 경제적인 고민과 관련된 목표들 계획들을 많이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 목표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지 오늘 첫 시간으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시작에 받으세요. 앞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새해 목표 세우셨을까요? 예, 이제 뭐 저도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노후 같고요. 준비.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관념을 조금 더, 물론 저도 경제를 강의하고 다니지만 예. 제 경제를 좀 꼼꼼히 어.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꾸준히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도 피해갈 수 없는 돈 관련 고민. 예. 박진아 아나운서 어때요? 저는 올해 키워드를 포옹으로 잡았습니다. 제 SNS에 시한편을 예. 올려놨는데 뭔가 주변이들을 좀 잘 챙기고 어허.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네, 주변인의 바운더리에 저기까지 좀 포함될 수 있길 그럼요. 바라보면서 자, 뭐 새해라고 별다를 게 있겠냐 싶지만 뭐 방송 열심히 하고 가족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 정도를 좀 하게 되는 시점인데 연예인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들은 일단 새해 어떤 결심들을 좀 했을까요? 네, 1월 1일 새해 다짐을 하는 스타들이 참 많았는데요. 먼저 가수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에 작년 한 해 동안에는 포기와 안정이라는 말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올해는 안주하지 않겠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들, 계속 미뤄왔던 것들을 도전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건데요. 이효리 씨. 네, 그리고 배우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 차인표 씨랑 작년에는 여행도 많이 가겠다 이런 다짐을 드러낸 바 있는데 올해는 정성스럽게 차린 이 집밥 사진을 SNS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올해는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겠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건강 얘기. 네, 남편이 또 배우 이병헌 씨인 배우 이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네.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저녁에는 금주를 하겠다라고 어허. 했는데 이 비장한 다짐과는 달리 하루 만에 이 금주 선언이 무너지는 현실 반전 모습을 보여줘서 네. 많은 팬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난항이 예상되는 이민정 씨의 금주 이야기. 뭐 새해에는 뭐 금주 다이어트 이런 건강 관련 결심들이 뭐 단골 목표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SNS 쇼폼 끊기 이런 목표도 새롭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결심 리스트 좀 뭐가 다른 게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역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돈 모으기라든지 뭐 빚 갚기 이런 경제적인 고민과 관련된 결심들이 리스트에 꾸준히 상위권의 이름을 좀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결심들을 하죠. 보통 우리가 건강하자, 예. 행복하자 이러한 막연한 부분에서 이제는 목돈을 마련하자, 구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돈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을 축적한다라든지 빚을 탕감한다라든지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2022년에 전체 순위 3위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2013년에는 2위로 올라섰고요. 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올라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와 관련된 그러한 목표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네.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새 뭐 돈 모아야지 결심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대로 뭐 재테크 투자 관련 관심도 굉장히 높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일단 돈을 많이 모아야지 저축에 대한 결심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돈을 좀 잘 모은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안 남는다.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두 유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를 어떻게 줄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고 안 모으고가 얼만큼 재테크를 잘 했느냐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지연 씨라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7년에 첫 직장을 다니면서 3년 동안 최저시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 유명해요. 그런데 2021년에 12월 달쯤에 1억을 모았대요. 4년 동안 예, 지금. 최저시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고정비가 얼마큼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보험료, 관리비, 교통비 데이트 비용까지 예. 이번 데이트 비용까지도 꼼꼼히 나갔고 유동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0만 원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2021년 좀 넘어서 2억을 또 1억에서 2억 넘어가는데 2년밖에 안 오, 걸렸어요. 네, 그렇고 이때는 더 단축이 된 거예요. 지난해 3월 달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출을 잘 꼼꼼히 체크했었던 케이스고요. 네. 반면에 가수 백지영 씨 예. 돈을 조금 뭐 버는 뭐 쉽게라기보다는 돈을 좀 잘 버는 분이었음에도 많이 불구하고 모으셨을 것 같은데. 예, 번 돈으로 지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일들을 술을 마신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쓰면서 다음에 또 벌리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재테크에 실패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버느냐보다 얼마만큼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느냐 여기에 결과가 갈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백지영 씨는 본인이 이제 고백한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대목에서 뜨끔하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게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결국 지출 관리를 해서 저축할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일 텐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돈 쓰는 거 줄이는 거거든요. 지출 그렇습니다. 줄이기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근데 될까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가계부를 이제 쓰시면 돼요. 가계부를 쓰시면 이제 내가 지출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면 매달 균일하게 돈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정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예. 경조사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명절 때는 또 명절 비용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1월 달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년 계획을 한번 쫙 세워보십시오. 러프하게 1년 계획을 세워보시면 네. 어떤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 스승의 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돈이 좀 많이 나가는 달이 있을 예. 것이고 어떤 달은 생각보다 돈이 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 소비와 지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비가 좀 덜 될 때는 돈을 좀 모아놨다가 우리가 고정비가 많이 나가야 될 때는 그때 가서 돈을 쓰면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정비 다이어트입니다. 고정비 통신비 다이어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숨만 쉬어도 통신비가 나가는데 통신비를 8, 9만 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알뜰폰을 쓴다라면 2, 3만 원대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들을 놓고 보면 뭐 카드사 할인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네. 것들을 잘 꼼꼼하게 연간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지출 줄이려고 마음은 먹는데 매번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예, 이게 뭐 많아서.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뭐 진아 아나운서가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옷 한 세트에 39,800원. 그럼 딱 예, 그러면 3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벌써 4만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4만 원이나 예, 다름이 이런 것 없다라고 때문에 얘기해야 우리가 된다. 왼쪽 자릿수 편향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이제 상인분들의 상술이다라고 표현 드릴 수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만 원짜리 탁상 시계를 좀 살 때는 고민하지만 3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이런 거는 또 혹한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50% 할인 세일. 오. 이것도 저도 얼마 전에 충동 구매를 하나 했습니다. 뭐 이런 구매가 있는 예. 부분들이 있다라고 자기 말씀드릴 수 고백이 막 있겠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네. 뭐 3개월 뒤에 해지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3개월 뒤에 해지 잘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익숙한 부분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절약한다라는 것은 조금 귀찮아야 됩니다. 귀찮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귀찮다고 그냥 미루거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그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네. 제가 경제 그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 네. 기존의 사고 틀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이 또 새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해서 저축할 돈을 확보했으면 네. 잘 저축하면 되는데 이 저축 계획을 1년 내내 잘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축을 계획할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처음에 내가 이게 좀 실천력이 좀 떨어지거나 신념이 좀 덜하신 분들은 예. 일단 강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강제 네, 저축. 정기 적금에 이제 월급에서 어차피 월급이라는 것이 통장에 들어오면 스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에 우리가 적금을 하나 넣어놓는 겁니다. 자동 이체를 예, 시켜버리는 자동 이체를 거죠. 시켜서 아예 정기 적금을 딱 들어서 그것이 이제 짝짝짝 하면 해지를 할 마음이 잘 안 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통장 쪼개기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장 예를 들어서 쪼개기. 내가 한 30만 원을 여유 자금을 이제 뽑아 보니까 예. 올해 30만 원을 매달 모으자라고 하다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30만 원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만 원짜리 통장 3개를 유지를 하게 되면
혹시 내가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라면 10만 원짜리 하나만 해지하면 되잖아요. 네. 나머지 20만 원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금을 들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의 신념이 좀 강하고 내 스스로가 적금이 좀 자유로운 분들은 이런 정기 적금보다는 자유 적금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적금이라는 것은 매달 내가 적금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원하는 건데요. 그럼 목표를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출이 많은 달이 있고 지출이 적은 달이 있잖아요. 네네. 지출이 적은 달은 5만 원만 내는 겁니다. 지출이 많은 달은 내가 20만 원을 내는 거. 지출이 많은 달은 5만 원만 내고 반대로, 지출이 네. 적은 달은 내가 2, 30만 원을 적금을 들어서 내가 연말까지 얼마를 모아야지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 적절하게 잘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차원으로든 돈 모으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잘 찾아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제 운동을 하면 그거 인증했을 때 우대금리 적용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또 이제 올해 계획이 다이어트인 분들께 더 같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웃으면서 쳐다보시죠? 저희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S은행 같은 경우 달리기와 결합한 이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금리 1.8%에다가 달리기 대회에서 완주를 한 메달 인증을 받게 되면 2%의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6%까지 금리가 늘어난다라는 구조이고요. 이런 습관을 또 들이기 위해서 매일 1km 이상 누적도로 달리면 러닝캐시가 또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 K은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걸으면 매일 10만 보 이상 걸을 경우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1%에서 시작하지만 6%대까지 금리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매월 10만 보죠. 예, 지금. 매월 10만 보 이상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H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웹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걸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1,000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적립이 가능한데, 근데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네, 아니지만, 한도가 그렇게 높진 예, 않지만. 이렇게 소액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H은행 같은 경우 65세 이상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 연 0.4% 우대금리까지 추가로 늘어나니까 네. 내가 기왕에 적금 들 거 가입해놓고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적금에 대한 목표, 그다음에 내가 걸음에 대한 목표, 운동에 예. 대한 목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저도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이맘때 결과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자, 운동 말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적금 상품들도 이색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내 의지가 부족하다면 이런 나와 있는 흥미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축 이야기를 좀 해봤고 네.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많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투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도 좋았고 해서 부각됐던 게 저희 오늘 모산이 단골 손님이 되시기도 했어요. 전원버핏, 전원주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한 재테크로 수십억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배우 전원주 씨, 1987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요, 이 30억으로 불려서 투자의 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랬죠. 서울 신촌에 건물도 있고요. 청담동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 재테크 비결을 밝힌 바 있는데요. 주식은 사는 재미만 들여야지 파는 재미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예. 있고요. 회사가 단단한지 그걸 볼 필요가 있다. 책임지는 사람의 얼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또 만약에 주식을 종목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도 봐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전원주 씨는 노년 생활을 아주 편하게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은행 갈 때도 이제 두 발로 가지 않고 데리러 온다. 은행에서 또 태우러 온다. 네, 특실로 가고 또 자식들이 반찬해 오면은 이렇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삶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옆에 전문가를 모시고 있어서 매번 먹는 거 이야기 신나게 여쭤보느라 까먹지만 또 투자에 굉장히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간단하게 좀 주식 투자 재테크 관련 꿀팁이라든지 원칙 같은 거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또 전원주 씨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을 이제 많이 벌었다. 돈을 이제 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잃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원주 씨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상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뭐 하다못해
됐든 코인이 됐든 제가 잘 아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네. 그럴 때 또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네. 오히려 훌륭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꼽고 계신 새해 첫 다짐, 돈 모으기 관련된 이야기 오늘 의지를 불태우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